자, 이번 내용은 교재 182페이지의 방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증기나 온수를 통과시켜요. 방열기 쪽으로. 자, 그래서 그 열 매체가 가진 열을 외부로 빨리 방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방열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방열기에서의 열 전달은요, 일부는 복사열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류에 의해서 열이 방출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방열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주형 방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형 방열기 중에서도 자,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방열기에서 주형 방열기라는 건요, 저희가 옛날에 학교 교실에서도 좀 봤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없겠죠. 요즘엔 아마 화장실에서 라지에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요. 자, 요렇게 생겨서 위로 뜨거운 온수나 증기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서 여기 전체로 흐르면서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도 온수나 증기가 흐르면서 열이 방열이 되죠. 밖으로.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형 방열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2주형은 뭐고 3주형은 뭐고 3세주형, 5세주형은 뭐냐? 자, 일단 주형 방열기 같은 경우는 방금 그린 것처럼 요렇게 헤더가 있으면 여러 가지 판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 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방열기의 용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네 가지는요, 이쪽에서 방열기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온수와 증기가 들어가는 또 나오는 구멍이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온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두 군데로 퍼지죠. 자, 하나, 두 개입니다. 흐르는 곳이. 얘가 2주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또 배관이 지나갔을 때 가운데 구멍이 두 개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곳은 하나, 두 개, 세 군데. 세 군데가 되겠죠. 그게 3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가 또 이렇게 막혀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흐르는 길은 하나, 둘, 세 군데죠. 물론 여기로도 흐르지만 세로열은 3개입니다. 요게 3세주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세로줄이 3개다. 가로형도 하나가 있지만 세로줄이 3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5세주형 같은 경우는 딱 감이 오시죠. 이렇게 배관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가 뚫려 있으나 가운데 역시 막혀 있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길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 있는 요 방식이 5세주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주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요 가운데는 역시 막혀 있는 타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뭐 요런 식으로 막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주형 방열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형 방열기라고 되어 있는 명칭처럼 자재는 주철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판을 여러 개를 합쳐 놓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벽걸이형이 있는데요. 자, 벽걸이형은 그냥 주형 방열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벽에다가 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형과 수평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방식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자, 길드 방열기라고 하는 방열기 타입이 또 있는데요. 자, 길드 방열기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한 어떤 규격은 없다고 합니다. 자, 요런 긴 파이프에다가요, 이렇게 핀을 부착을 합니다. 핀을 쭉쭉쭉쭉쭉 계속 다 끝까지 부착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안으로 온수나 증기가 흘렀을 때 이 배관 내가 가열이 되면서 또 이 방열 핀에 의해서 방열 면적이 커져서 밖으로 열이 발산이 되겠죠. 자, 요런 방식이 길드 방열기이고요. 뭐 요런 파이프를 두 개를 합쳐 놓을 수도 있고요.
뭐 3단으로 3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요런 타입으로 돼 있는 게 길드 방열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산업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대류 방열기인데요. 자, 대류 방열기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케이스가 있고요. 이 안에는 가열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밑에 쭉 여기 히터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가열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요. 이 내부에서 공기가 가열이 되겠죠. 여기에서도 계속 온기가 올라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공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따라서 밑으로 들어간 공기가 가열 코일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이렇게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위에 또 코일이 있으면 여기에 또 핀 부착이 된 가열 코일이 존재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케이스 내에 어떤 가열 장치가 있고요.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가열된 공기가 대류작용에 의해서 순환한다. 요게 대류 방열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큰 타입 같은 경우를 콘벡터라고 부르고요. 높이가 아주 낮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요 안쪽에는 또 가열 코일이 들어 있고요.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데펴지게 되면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쭉쭉. 자,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좀 큰 거를 이제 콘벡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낮은 거는 베이스보드 히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류 방열기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팬 방열기인데요. 요거는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류 방열기에다가 팬이 달려 있으면 팬 방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 관 방열기인데요. 뭐 간단하게 주형과 비슷하지만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이 관 방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타입이라서요. 자, 다음은 방열기에 호칭이 있습니다. 자, 이 방열기 같은 경우는 호칭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보시면요. 얘는요. 주형 방열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20은 쪽수를 의미하고요. 자, 판이 몇 개, 몇 쪽인지, 그래서 총 20개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호칭의 경우는. 그 다음에 OC라는 거는 5세주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주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I를 2개를 쓰면 되고, 3주형은 3개, 3세주형은 3C 또는 그냥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5세주형도 OC라고도 쓰지만 그냥 O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0이라는 건 이제 이 방열기의 높이를 의미하고요. 높이가 600mm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W, H라고 되어 있으면요. 자, 벽걸이형인데 횡령, WV라고 되어 있으면요. 벽걸이형인데 종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횡령은 가로로 긴 거고요. 종형은 세로로 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15라는 건요. 배관 입구 크기와 출구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구경, 유출되는 구경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지금 요 표시 방법 같은 경우는요. 벽걸이형인데 종형이겠죠. 자, 높이는 안 나와 있고요. 쪽수는 5개예요. 여기가 형식이고요. 얘도 옆에가 형식, 여기가 높이, 여기가 입구, 여기가 출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입구 배관은 2분의 1, 출구 배관도 2분의 1짜리를 쓴 거고요. 인치입니다. 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시법 같은 경우는요. 자, 캐비닛 히터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냥 뭐 대류 방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길이가 1m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F는 그냥 어떤 형식이라고 보면 되고, 200이 폭, 800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되고요. 역시 입구와 출구 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형식이 나오더라도 결국 여기는 형식, 여기는 높이, 여기는 뭐 쪽수 또는 그 히터에 맞는 어떤 또 특징이 있겠죠. 얘는 길이겠죠. 그 다음 밑에는 입구 배관과 출구 배관이다. 이 형태는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형 방열기 쪽 요걸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문제도 대부분 주형 방열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캐비닛 히터 같은 경우는 잊어주셔도 돼요. 문제에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방열기의 설치 장소인데요. 자, 방열기 같은 경우는요. 실내에서 가장
추운 곳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좋습니다. 따라서 창문가 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벽에서는 50에서 60mm 정도 떨어뜨려 놔주셔야 좋고요. 자, 바닥에서는 100에서 150mm 정도를 살짝 뜨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벽이 있다고 하면요, 이 정도 50에서 60 정도 떨어져 주시면 되고, 밑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하면 대충 이 높이가 100에서 150mm 정도 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 알고 계셔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방열기 계산인데요. 자, 방열기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겠죠. 자, 계산식 같은 경우는 자격증 문제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나시는 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열기에서 계산은 당연히 상당, 발열 면적이 있겠죠. 자, EDR이라고 했었고요. 자, 난방부하에서 표준 방열량을 나눈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열기에서의 면적이 나왔었죠. 그래서 상당 발열 면적을 구하는 게 있고요. 일단 방열기 계산에서. 자, 그러면은 이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증기는 650이고 온수는 450이었는데 도대체 이 수치가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거냐 라고 하면요. 자, 증기 온도는 102도, 실내 온도는 18.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온도 차에다가요, 방열 개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방열 개수 같은 경우는 증기는 8이 됩니다. 따라서 102 마이너스 18.5에다가 8을 곱해주시면 650이 나오는 거고요. 자, 온수 같은 경우는요, 온수 온도를 80도로 보고 실내를 18.5도로 했었을 때 방열 개수를 곱해주는 건데, 자, 온수의 방열 개수 같은 경우는 7.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에 의해서 45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준 방열량의 어떤 보정치 계산이 있는데요. 자, 보정치 C는 자, 실제 증기 온도 마이너스 실제 실내 온도 분의 102 마이너스 18.5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N승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N승 같은 경우는요, 보정 개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N은 보정 개수고요. 자, 주철 강판 같은 경우는 이 값이 1.3, 다음 대류형 같은 경우는 1.4, 다음 관 방열기 같은 경우는 1.25 정도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방열량에 대한 보정치를 또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자격증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자, 다음에 방열기의 절수가 나오는데요. 자, 방열기의 절수라는 거는 이제 방열기 판이 몇 개가 돼야 되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개수 N에서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요, S는 이제 스팀 해가지고 증기난방의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HL 나누기 650 곱하기 A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H, L 같은 경우는 자, 손실되는 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값에다가요, 나누기 650 곱하기, 이건 이제 표준 방열량이겠죠, 곱하기 A. 자, 방열기 한쪽당 방열 면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열량에다가 나누기 방열 면적을 해주시면 방열기의 절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온수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데요, L이고요. 450 곱하기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방열기의 절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자격증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자, 다음 웅축수량을 구하는 공식은요, 웅축수량 QC는 Q 나누기 R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Q는 그냥 방열기의 방열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R이라는 거는 그냥 잠열입니다. 따라서 539가 되겠죠. 자, 이제 웅축 잠열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웅축 수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열기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열기에 대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일단 교재는 182페이지 문제 보시면은 다음 난방에 이용되는 주형 방열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보기 2번에 보시면 이세주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방열기 중에서 주형 방열기 종류 같은 경우는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주형 이렇게 4가지였죠. 자, 따라서 2번의 이세주형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교재 183페이지에 또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그림의 난방 설계도에서 콘벡터의 표시 중
W-H가 가진 의미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W는 벽걸이형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벽걸이였고요. 자, W 같은 경우는 횡령, V 같은 경우는 종형이었죠. 자, 그리고 콘벡터 이 표시하는 것 중에서 요 위에가 쪽수, 그리고 여기가 형식 곱하기 높이, 그리고 여기가 입구 간격 곱하기 출구 간격이었죠. 자, 따라서 WH 같은 경우는 여기 형식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WH는 형식이므로 답은 3번 방열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기 트랩의 분류입니다. 자, 증기 트랩이라는 건요, 증기관이나 기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증기하고 분리를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기난방 장치 같은 데에서 증기가 흐르고 나서 응축이 된 후에 그 응축수는 다시 보일러 쪽으로 환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축수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하는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일단 증기 트랩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계식 트랩이 있는데요. 자, 기계식 트랩이라는 건 증기와 물의 비중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종류로는 버킷 트랩하고 두 번째로 플러트 트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버킷 트랩은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고요. 자, 먼저 버킷 트랩에서 상향식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상향식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요런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으로 증기가 들어오고요. 오른쪽으로 응축수가 토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 초록색 같은 경우가 버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킷은요, 자, 뭘 담는 통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그냥 버킷은 하나의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나의 통이고요. 자, 증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 안에서 이 증기는 온도가 식어요. 온도가 식게 되면 점점 물로 변하겠죠. 응축수로 변하게 돼요. 자, 이 응축수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가 요 위에까지 쌓이게 되면 이 버킷 안으로 응축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응축수의 무게에 의해서 이 버킷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응축수가 차서 버킷이 가라앉았다고 하면 이 위에서 증기가 응축수를 누르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 힘으로 응축수는 요 위로 쭉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출구로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이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하향식 같은 경우는 이 버킷이 거꾸로 돼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증기가 들어오고요. 오른쪽으로는 응축수가 나가는 건데요. 자, 이 증기가 처음에 요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버킷 안에 증기가 차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 올려지죠. 막힙니다, 여기가 그러면. 그런데 얘가 점점 응축수로 변해요. 그러면서 응축수가 점점 이렇게 쌓여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버킷은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렇게 되면 요 출구가 열리게 되고 응축수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이런 방식이 버킷에서 하향식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버킷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그냥 하향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플로트 트랩인데요. 자, 플로트 트랩 같은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로 증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요. 점점 여기서 열이 식으면 응축이 돼서 밑으로 응축수가 쌓이게 되겠죠. 자, 응축수가 쌓이게 되면 이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얘가 이제 플로트인데요. 자, 플로트라는 거는 저희가 화장실 변기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 풍선 같은 게 들어있죠.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서 물이 차게 되면 뜨고 수위가 줄어들게 되면 가라앉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응축수가 차게 되면 이 플로트가 쭉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밸브가 이렇게 열리겠죠. 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일로 응축수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위가 줄어들게 되면 이 플로트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 밸브는 다시 이렇게 닫히면서 배출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플로트 트랩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구조 같은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온도 조절식 트랩이 있고요. 온도 조절식 같은 경우는요, 증기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온도 조절식에는요, 바이메탈식 트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벨로우즈 트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그림이 현재 바이메탈 트랩이고요. 자, 바이메탈, 이 빨간색 그림이 바이메탈이고요. 이 검은색이 이제 트랩인데요. 자, 이쪽으로 증기가 들어와요.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메탈은 온도가 높으면 팽창을 하고요. 다시 온도가 식으면 수축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출구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증기가 들어와서 이 바이메탈이 팽창을 하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바이메탈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 밸브를 올리겠죠. 얘를 밀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있던 밸브가 올라오면서 출구를 막아버리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응축수가 쌓여가지고 열이 식게 돼버리면 바이메탈을 다시 수축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출구는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이메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이 타입이 벨로우즈 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벨로우즈라는 거는 약간 신축성이 있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쵸? 자, 얘는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휘발성 물질이 들어있어 가지고 뜨거운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팽창을 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이 밸브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출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기가 열이 식어서 응축수가 돼버리면 이 벨로우즈도 열이 식으면서 수축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출구가 열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증기와 응축수를 분리하는 그런 트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가 벨로우즈 트랩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열역학적 방식이 있고요. 다른 말로 열동식이라고 합니다. 자, 열동식 같은 경우는 증기와 물의 열역학적 성질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류로는 디스크 트랩하고 오리피스 트랩 두 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디스크 트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왼쪽에서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디스크가 올라갑니다. 이 빨간 게 디스크고요. 이 위에 공간을 변압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기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 디스크가 들어 올려지겠죠. 들어 올려지게 되면서 증기는 이 디스크의 옆으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 위쪽에 다시 압이 높아지겠죠. 증기가 계속 차니까. 그렇게 되면 올라갔던 디스크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열이 식어가지고 이 증기가 다시 응축수가 돼버리면 압이 약해지겠죠. 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입구에서 또 들어오는 높은 압력의 증기에 의해서 디스크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디스크 위에 있던 응축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뚝 떨어져서 출구로 배출되게 되고요. 입구로 들어온 증기는 증기이기 때문에 위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디스크가 내려가서 이 위에 있던 증기를 응축시킨 다음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식으니까 그렇게 응축을 시킨 후에 토출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디스크 트랩이에요. 자, 그래서 디스크 트랩은 요런 방식이고요. 자, 뭐 하나 추가를 하자 그러면 이제 바이, 패스, 트랩이 있는데요. 그냥 뭐 요런 트랩에다가 뭐 요런 데다가 예를 들어 밸브 하나를 달고요. 자, 요 외부로 하나 그냥 배관이 출구 쪽으로 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밸브가 이렇게 잠겨 있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밸브를 위로 돌려서 올리든지 해요. 그러면 여기가 열리면서 이렇게 바이패스 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트랩에 어떤 바이패스 배관 같은 게 추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역시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리피스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구조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좁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좁은 통로는. 그러면 왼쪽에서 응축수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오리피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기는 가볍기 때문에 응축수 위로 뜨게 돼요. 그래서 증기 같은 경우는 위로 뜨다 보니까 이 오리피스
안쪽으로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오리피스 트랩 같은 경우는요, 이 부하에 따라서 오리피스 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오리피스 구멍이 좀 커가지고 웅축수가 너무 확 나가버리면은 증기가 내려와서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에 맞게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특징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요게 오리피스 트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증기 트랩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증기 트랩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184페이지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증기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3번의 플로트 트랩은 응축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플로트가 상하로 움직이며 밸브를 개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플로트는 기계식이었고 물의 비중차를 이용해서 응축수를 분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의 증기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2번에 보시면은 증기가 환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증기 트랩 같은 경우는 배출구로 응축수만 배출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증기는 보일러 쪽으로 다시 환수되면 안 되죠. 그래서 증기가 환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밸브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증기난방 배관에서 증기 트랩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하고 나왔는데요. 요건 보기 4번. 관 내의 증기와 응축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증기와 응축수의 밀도차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트랩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벨로스 트랩 같은 경우는 아까 벨로즈였죠. 온도 조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메탈, 그것도 역시 온도식이었고요. 플로트는 기계식이었죠. 자, 따라서 답은 일단 3번 되겠고요. 자, 응축수의 밀도라는 건요, 밀도는 결국 비중차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디스크 트랩은 열역학, 열동식 트랩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185페이지에 추결식이 나오는데요. 이 추결식 같은 경우는 냉동공학 시간에도 마지막에 거의 하고 넘어갔었죠. 자, 따라서 이 추결식 같은 경우는요, 그냥 교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추결조에 차가운 냉수나 온수 등을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 장점과 단점은 이제 교재 18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도 빙축열과 수축열 두 가지가 있었죠. 빙축열은 얼음을 저장하는 거였고 수축열은 물을 저장하는 거였습니다. 자, 요 정도 특징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고 가보면요. 자, 다음 중 추결 시스템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자, 보기 3번에 도시의 전력 수급 상태 개선에 공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왜 도시의 전력 수급 상태 개선에 공헌을 하냐? 자, 빙추결. 자, 추결식이라는 건요, 야간에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 때에 냉동기를 안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그 수급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그 전기의 사용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상태에 공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냉동공학 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공기조화에 대한 추결식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트랩의 분류, 그리고 방열기, 마지막으로 추결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